오늘부터 대단원사 유전 파트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교과서 페이지 126쪽 펴주시면 됩니다. 소단원에 염색체와 DNA 써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야, 그치? 염색체, DNA, 유전자, 유전체,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할 건데요.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해요. 먼저 얘들아 DNA 살펴볼게요. DNA는요 디옥시 누클레익 애시드의 준말이에요. DNA. 헥산은 헥산인데 디옥시리보스를 가지는 헥산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 이거 통합과학 때 배웠었는데요. 요게 DNA의 구조였죠. DNA는 기본적으로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여야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이 돼서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DNA였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요거 하나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로 이루어진 게 뉴클레오타이드였죠. 그 중에서 DNA를 이루는 당의 이름 디옥시리보스였어. 그래서 요 D 때문에 요 구조물을 DNA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염기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를 가지는데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로 올 수 있는 종류가 4가지였어. A,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였죠. 그래서 DNA에 쓰일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총 염기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4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NA의 구조, DNA의 뜻 알아봤고요. 보다시피 DNA는 인산당 골격이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이중나선 구조고요. 안쪽으로 각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고, 양쪽 나선의 염기들이 서로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얘네들 하나를 염기쌍이라고 불렀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DNA 이중나선이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조금 더 단순화해서 나타냈는데 여기 리본 같은 거 바깥쪽 골격이죠. 요거 다 인산당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기 바깥 골격을 인산당 골격이라고 하고, 안쪽에 색깔 막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를 모식화한 걸까? 염기를 모식화한 거야. 염기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염기쌍 하나, 염기쌍 둘, 염기쌍 셋.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우리가 DNA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유전 정보 저장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과연 유전 정보가 뭘까? DNA에 어디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걸까? 궁금할 수 있어. 유전 정보라는 것은 여기 염기의 서열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 노란색이 A다. 아데닌. 그럼 초록색이 타이민. 파란색이 구아닌. 빨간색이 사이토신이라고 쳐보면 여기 DNA가 가지는 AT, AG, ATCC, TT, CGC 이 서열 있죠. 요 서열 자체를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란 뭐냐면 DNA 상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는 다른 말로 DNA에
유의미한 정보가 담긴 염기 서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DNA가 이렇게 길고 염기 서열은 DNA마다 계속 연속적으로 있잖아. 염기 서열 이렇게 쫙쫙쫙쫙 다 있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유전자고 여기 가운데 서열은 유전자가 아니고 또 이 부분은 유전자일까? DNA에 있는 모든 염기 서열이 유의미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염기 서열 중에서도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만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반복적인 염기 서열은 유전 정보가 발현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DNA 중에서 유전 정보, 유의미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의미한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유전자와 DNA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사람 세포는 핵에 DNA를 보관하고 있지. DNA가 어떻게 핵 안에 들어있냐면 이중나선 쭉 따라가 봅시다. 쭉 이중나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중나선이 어떤 보라색 동그라미 같은데 두 바퀴 감겨져 있죠. 요 보라색 동그라미를 우리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NA는 그냥 핵에 막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히스톤 단백질 8개에 두 바퀴 감겨져 있는 모습을 한 단위로 해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감겨져 있는 이 모습을 하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뉴클레오솜은 DNA가 히스톤 단백질 주위를 감싸고 있는 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구조가 반복이 되죠. 두 바퀴 감겨져 있고 또 DNA 있다가 또 히스톤 단백질에 두 바퀴 감겨져서 뉴클레오솜 있고 뉴클레오솜 있고 뉴클레오솜 있고 뉴클레오솜 있고 이 뉴클레오솜이 뭉치고 응축되고 더 강하게 응축돼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염색체. 우리는 염색체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세포 주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날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간기라는 시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간기 때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세포가 성장하고 또 핵 속에서 DNA가 막 2배로 복제되고 여러 가지 단백질도 만드는 그런 시기예요. 자, 어느 정도 세포가 커졌다. 그러면 세포가 두 딸 세포로 분열을 하는 분열기를 거치죠. 염색체는 결론적으로 이 짧은 시기인 분열기에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세포는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핵막이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죠. 이 핵 안에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긴 채로 실처럼 풀어진 형태로 존재한다. 다른 말로 일단 간기 때는 세포가 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체 자체가 없다고 봐야 돼요. 뉴클레오솜이 뭉쳐서 강하게 뭉쳐서 요 X자 모양으로 돼 있는 형태가 요 구조가 염색체잖아? 일단 간기 때는 이 구조를 하고 있지 않아. 뉴클레오솜 형태는 있지만 뉴클레오솜이 적당히 풀어진 상태로 이렇게 적당히 풀어진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체 자체가 없습니다. 적당히 풀어진 뉴클레오솜이 적당히 풀어진 이 구조, 이 상태를 염색사라고 하죠. 염색사의 형태로 간기 때는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 두 번째, 무엇보다 핵막이 염색사를 감싸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포의 단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 사실 세포는 공 안에 또 공이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이 있는 거야. 공을 자르면 DNA를 관찰할 수 있지만
바깥에 공이 DNA를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감기 때는 염색체 구조가 없고 대신 염색사의 구조만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핵막이 있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세포가 점점 커져서 분열할 때가 됐다. 그러면 DNA가 마구마구 뭉치기 시작해서 염색체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분열기 때만 염색체의 형태를 띠고요. 또 분열기 때 핵막도 붕괴가 되죠. 분열할 때가 됐어. 그러면 뉴클레오솜이 뭉쳐서 염색체의 형태를 만들고요. 핵막이 붕괴돼서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볼게요. 분열하지 않는 세포, 간기 상태에 있는 세포는 핵, 여기 핵이라고 나와 있지? 핵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분열하고 있는 세포, 분열 중인 세포는 핵막도 없고 염색체가 뉴클레오솜이 뭉쳐져 있는 염색체 구조가 관찰이 되죠. 1번 답할 수 있겠죠.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물질 뭐였습니까? DNA, 히스톤 단백질. 2번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가 응축함으로써 갖는 이점인 무엇일지 토의하여 발표해보자. 세포가 성장하는 부분, 간기 때 세포가 어떻게 있다고 배웠냐면 이렇게 있고 핵 이렇게 있고 요 안에 DNA가 상대적으로 부러진 형태, 염색사의 형태로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감기 때 뭐 한다고 했어? DNA를 복제하기도 한다고 했죠. DNA를 2배로, 똑같은 DNA를 2배로 복제합니다. 이제 분열할 때가 됐어요. 똑같이 딸세포 2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유전 물질도 복제한 유전 물질 똑같이 2부분으로 나누어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열기가 될 때 이 실로 엉켜진 부분 2개로 나누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 거예요. 지우고 이 실 같은 부분이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막을 없애고 핵막이 붕괴되고 얘네들 똑같이 샥샥 이렇게 나누어져서 양옆으로 멀어지죠. 이거 우리 배울 거예요. 결국에 멀어지고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DNA 복제된 DNA를 똑같이 2부분으로 나누기가 편리한 거야. 다시 핵막이 생기고요. 세포질까지 분리가 되면 똑같은 딸세포 2개가 생기는 거지. 여기 있는 염색체는 다시 간기가 되니까 풀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 세포 분열 시 유전 물질을 둘로 나누어 딸세포로 보내기 편리하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 127쪽 넘어가 봅시다. 글을 쭉쭉 읽어볼게요. 사람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생물은 하나의 세포 안에 여러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염색체 몇 개라고 알고 있죠? 우리 사람 세포 하나에 염색체는 46개.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의 구성 물질 중에서 유전 물질은 핵산의 일종인 DNA라고 배웠습니다. 이 그림 우리 아까 살펴본 그림이죠? DNA의 기본 구성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 하나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요 당 이름 뭐라고 했지? 디옥시리보스. 염기는 몇 종류가 올 수 있죠? 4종류. A, T, G, 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4종류가 올 수 있었죠. D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된 2개의 가닥으로 구성되며 여기 한 가닥, 여기 2가닥. 이 2가닥이 서로 결합해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이다. 이중나선 구조이다. 여기 이중나선 구조가 나와 있지. 염색체에서 DNA가 히스톤 단백질 주위를 감싸고 있는 구조,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우리 이것도 살펴봤었죠.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 생물의 형질이라 함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 모양, 귓불 모양, 쌍꺼풀의 유무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유전 정보는 DNA의 일부분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어. 자,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DNA의 모든 부분이 유전자인 건 아니고 유전자인 부분이 있고 유전자가 아닌 부분이 있다는 소리겠죠. 하나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각각 정해진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단어 나옵니다. 한 생명체가 가진 모든 DNA의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합니다. 유전체는 여기 세포 하나 있죠?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전부 다 합친 것을 유전체라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림 자료를 준비했어요. 유전체. 영어로는 genome, 게놈이라고도 읽습니다. 게놈 많이 들어봤지? 자, ES 타이피라는 균, 살모넬라균의 일종인데요. 세균의 모든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즉 염기 서열을 다 밝혀놓은 그림이에요. 요거 하나하나 요 영어로 써있는 요 하나하나가 유전자고 요거 사이트 들어가서 확대해보면 여기에 대한 염기 서열 뭐 AT, GC, CA, TT, TT, AA, GCA 염기 서열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밝히는 거 그것을 지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야. 게놈 프로젝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전부 다 밝혀놓은 거 그것을 이 유전 정보를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을 유전체라고 합니다. 너네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봤나요? 인간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46개 염색체의 모든 DNA 염기 서열을 밝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성공했을까? 2003년에 이미 사람 유전체 밝히는데 성공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DNA, 염색체, 유전자, 유전체 이 4가지 용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이 4가지